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일단은 청나라는 더 이상 뭐 대국은커녕 국가로서도 지금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일본은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정신 차려! 나까무라 정신 차려! 빨리 메이지 유신 추진하라! 고 철종 임금이 다스리던 말이 철종 임금이지 세도가들이 다스리던 조선은 더 한번 4대 예를 우리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중국도 나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중국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다 해.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도 서구화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늦었지만. 서구화 좋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서양 과학 기술도 받아들이고, 대포도 사고, 군함도 사고, 군대도 서구식으로 개편하고, 내가 너가 서장이랑 유학생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서양화 운동을 시작해요. 이게 1860년에 시작이 된 양무운동이라는 그 서구화 운동인데, 양무가 뭐냐면 양이 먹는 무가 아니라 서양 양자의 업무 무자, 그 서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제 양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편의상으로 양무운동, 그러니까 서양에 관련된 업무 운동에서 모든 국가의 대부분 모든 것을 다 서구화 시키자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양무운동인데요. 일본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양무운동이 1860년이고 메이지 유신이 1868년, 한 8년 인터벌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메이지 유신은 국가 전체를,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그 일본 근대화 맨 처음 회 다시 한번 듣고 오시면 땡큐 베리 마치. 메이지 유신은 국가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그런 혁명이었거든요. 심지어 정권과 권력과 사회 구조까지 다 뜯어고치는, 국가를 한번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심지어는 그때까지 쭉 유지되어 오던 사무라이 이런 시스템도 없애버리고 모든 일본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 그것도 도입을 하고, 서구 의회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또 이 의무 교육도 도입을 하고 국가를 다 재개조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던 반면에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이거였어요. 야, 다 뜯어고치는데 우리 이 황실과 이 권력 구조는 가만 놔두자. 우리 건드리면 뭐해? 우리 건드리면 너 죽어. 알겠어? 알겠습니다. 대포만 사오면 되지, 대포만. 황제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기술만 배워오자 운동이었어요. 양무운동은. 썩어 빠진 권력은 그대로 놔두고, 야, 우리 권력 잡은 김에 천년 만년 한번 누려보자. 대포만 사와. 기술만 배워와. 그럼 됐지 뭘. 자, 이 양무운동이 아무짝에도 쓸데리가 없었던 것이 드러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894년에 일어났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1894년은 어떤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청나라 군대가 완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발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이홍장이 배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가가지고 복집에서, 식당에서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양무운동 해가지고 대포랑 군함들 많이 사왔는데 왜 졌냐? 윗대가리가 썩어 있으니까 대포가 있으면 뭐해요? 청일전쟁 완전 대패했죠. 저 밑에 베트남을 놓고 싸웠던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의 청프 전쟁도 청나라는 처음에 자신만만했어요. 중국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프랑스한테. 그 당시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프랑스한테 중국이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쌀국수, 포 땡땡, 포 썬킴, 포 역사, 그리고 반미 운동할 때 아니라 그 샌드위치 반미가 다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쌀국수 우리가 먹는 거 나중에 또 음식으로 보는 뭐 세계사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쌀국 원래 그 베트남 사람들은 소고기 잘 안 먹었어요. 농업 국가에서는 소고기 안 먹어요. 농사를 짓는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는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베트남인들이 먹던 쌀로 만든 국수에 고기를 추가한 것이 우리가 현재 먹는 쌀국수, 포라고 하는 거고, 반미 샌드위치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바게트잖아요. 그 프랑스 바게트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껍데기는 바게트인데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베트남식, 그러니까 베트남식 바게트가 반미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 베트남을. 근데 딱 지도를 펼쳐보니까 골 때리는 거지. 야, 여기가 무슨 칠레냐? 나라가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베트남 그 지도를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잠깐 방송 끄신 다음에 베트남 지도 한번 보시고 한번 시작할게요. 딱 보시면 무슨 뱀이죠, 뱀. 남북으로 쭉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프랑스가 야, 이 베트남 왜 이렇게 기냐? 저들이 무슨 뱀이냐? 야, 이거 관리하기 힘드니까 중간쯤에서 끊어가지고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한다. 오케이? 올랄라? 그 끄는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많이 놀러갔던 곳 가가지고 김 사장! 그러면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뒤돌아보던 다낭이 딱 베트남 중간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낭을 딱 기점으로 딱 끊어가지고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나눠가지고 프랑스가 이 베트남 식민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베트남전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북베트남, 남베트남. 자, 여러분들.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이죠. 1, 2차 아편전쟁, 특히 이제 2차 아편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광저우, 또 광저우예요. 뭐 중국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저우는 혁명의 도시라고. 이 광저우에서 1866년에 한 가난한 농가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니하오. 1866년 이 가난한 시골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 발음으로는 손문, 중국 이름으로는 순원. 중국 국부죠. 여러분 뭐 타이완이나 중국 본토 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타이완과 중국 본토 양국에서 다 공식적으로 국부로 이 존경하는 사람은 순원 한 명밖에 없거든요. 중국 본토 뭐 베이징을 가든 상하이를 가든 어딜 가든 그 도시의 가장 큰 도로는 중산로예요. 이 손문의 호, 중산을 따가지고 뭐 타이완에 가도 뭐 여행 가고 싶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타이완에 가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장소가 국부기념관이라고 손문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고 심지어는 타이완에서는 총통, 우리로 지금 대통령이죠. 총통 선언을 할 때 손문, 순원 초상화 밑에서 선서를 하죠. 중국 국부 손문이 태어납니다. 이 광저우 출신이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서양 문물을 보고 배우고 자라요. 광저우는 이미 거의 영국 식민지가 됐으니까 와우, 영어도 배우고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n Won. 먹고 살기가 힘든 농가 출신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돈 벌러. 이 순원이 13살 때 친형, 순메이란 사람인데 친형이 이미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그 이민을 떠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좀 번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동생인 순원을 데리고 가요, 하와이에. 형! 오랜만이야, 형! 순원아, 잘 있었니? 니하오. 너도 형 따라서 하와이에 가서 공부 좀 하지 않을래?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농담이고 나도 가고 싶어, 형. 그래가지고 형 따라서 순원이 하와이를 가요. 거기서 이제 미국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와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와이에서 기독교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완전 이제 서구 인후로 이제 바뀌죠.
5년 동안 하와이에 이제 머물다가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홍콩은 그 당시 이제 영국 시민지다 보니까 별천지에 별천지. 영국이죠, 거의 영국. 그런데 나름 상대적으로 잘 사는 홍콩에서 바라봤던 중국 내륙 본토를 보니까 이 중국 이 동포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요. 아, 정말 이 홍콩 별천지 여기 살고 있는 나는 정말 복받은 거야. 하지만 저 지금 중국 본토를 봐. 저 청나라 이 만주족의 이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한족 동포들 불쌍해. 처참하단 말이야. 이거 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이건 개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우리 한족이 더 이상 왕은 필요 없어. 황제도 필요 없단 말이야.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해보니까 대통령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 우리 한족이 영국과 미국과 같이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가장 모범 답안인 것 같아. 그래, 공화국을 세우자. 우리 한족의 공화국.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이 한족 비밀 결사 조직인 흥중회란 걸 순원이 만들어요. 흥중회. 흥해라 흥. 코 풀다 흥이 아니라 흥해라 흥의 중국 중자. 그래서 흥중회를 만드는데 아무리 흥중회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하드웨어가 딸리잖아요. 무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게릴라전으로 쿠데타를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1895년 흥중회의 순원이 광저우에서, 또 광저우인데, 첫 청나라를 반대하는 민중봉기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자 비밀 누설로 실패를 해버려요. 아이고, 이 뭐든지 이 내부자가. 동지들 다 처형당하고 순원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일본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영국 등등등등등등 이제 도피 생활을 하거든요. 청나라가 당연히 내놓으라고 하겠죠. 어이, 미국 정부 나오라 해. 거기 순원 다 숨은 거 안다 해. 순원 돌려달라 해. 그래서 또 영국으로 튀고, 어이, 영국 정부 나오라 해. 순원 그 반란 주동자 거기 영국에 있는 거 다 안다 해. 돌려달라 해. 그렇지만 영국 정부는 돌려주질 않아요.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이 순원, 손문이 대형 박물관 부설 도서관에서 정말 하루 왼종일 책만 보는데, 저 썬킴도 그랬거든요. 특히 유럽 정치사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탐독합니다. 하루 종일 책만 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 나 순원이 이 런던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정말 하루 종일 책만 판 이후에 내린 결론은 이거야. 나의 조국 중국, 우리 한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삼민주의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밑줄 끄고 돼지꼬리 땡땡으로 외웠던 삼민주의가 뭐냐면 민족, 민권, 민생인데, 민족은 뭐냐? 만주족을 몰아내고 우리 한족의 국가를 만들자. 민족. 민권, 민주주의. 더 이상 왕과 황제는 필요 없다. 백성들이 넘버원이다. 민생. 경제 아닙니까, 경제. 아무리 정치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백성이 굶으면 안 된다 카이. 경제를 살리자. 이 삼민주의를 그때 대형 도서관 저기 구석 그 열람실에 짱 박혀가지고 만들어냈거든요. 이 삼민주의를 딱 생각한 다음부터 내가 여기 런던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돼. 여기 있어봤자 도서관에 먼지가 될 뿐이야. 그래, 내가 먼지가 되어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전 세계를 돌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순원이 전 세계의 차이나타운을 돌면서 연설을 해요. 우리 한족 차이나타운 여러분, 짜장면 짬뽕만 팔지 마시고 모이십시오. 지금 우리 중국 만주족이 지배하는 정말 이 억압의 폭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족의 공화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등등 돈 좀 많이 버셨죠? 돈 좀 벌었지. 그러면 기부를 하십시오. 우리 중국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차이나타운을 돌면서 순원이 연설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요. 그 돈은 정말로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다 중국 내 반청 운동의 자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뚜루뚜루, 저기 나 순원인데 온라인으로 송금했거든. 받았냐? 받았어요. 쉐쉐.
다음번에 또 송금할게. 꼬르륵. 나는 배가 고픈데 우리 중국을 위해 가지고 내가 돈을 다 송금을 해야 되겠네. 그런 다음에 차이나타운도 모자라가지고 미국의 자본가들을 찾아다녀요. 유태인 등등등등 자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 설득을 해요. Hello, 들어오세요. Open the door. 뜨그등. 안녕하세요. My name is Sun Won. Hi, nice to meet you. So, what can I do for you? 어떻게 해드릴까요? 채권 좀 발행해 주시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뭘 믿고 당신에게 돈 빌려주나요? 당신 누군데? 일단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중국에 새 나라가 들어오면 지금 빌려주신 돈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정말 당신 미국 자본가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나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정말 나 하나 믿고 나중에 정말 10배로 갚아드릴 테니까 채권 좀 발행해주세요. 해가지고 미국 유태계 자본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마련을 해요. 대단하죠. 그 채권들을 다 모아서 또 자기는 오늘은 그냥 나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이 돈을 다 중국의 반청 운동에 온라인을 해줍니다. 물론 그 당시는 온라인이 아니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 국내에서는 인기 짱이겠죠. 몸은 청나라에 없어도 야 왕서방, 장서방 왜? 들었어? 지금 미국에서 순원이란 사람이 그 은행 돌아다니면서 월스트리트 월가에 돈을 모아가지고 다 우리 지금 반청 운동에 지금 돈 대준대요. 아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딸이 있으면은 그 순원한테 시집 보낼까 진짜. 아이고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순원 몸은 중국에 없지만 그때 중국에서 이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철도 사건인데 당시 중국 철도는요 지방의 민간 회사들이 운영을 했어요. 국유 재산이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청년들 취직도 시켜주고 월급도 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청나라 정부가 갑자기 거지가 됐거든요. 영국에 돈 다 갚아주고 돈이 거지가 되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저기 지방의 철도들 짭짤하게 그 돈 좀 나온다고 하던데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뭐 삶은 계란도 팔고 저거 우리 국유화 해버릴까? 국유화 정말 좋은 생각이옵나이다 폐하. 갑자기 민간 철도 국유화를 선언해버려요. 몰수를 해버려요. 몰수를. 청나라 정부가. 이제 너희 민간 기업가 아니야. 청나라 조정가에 일이 나. 안 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철도인데 이 청년들 다 실업자가 된단 말이야. 실업자고 나발이고 이제 다 청나라 조정가에 일이 와. 내놔. 그래가지고 그냥 국유화를 했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이 청나라 조정에서 또 무슨 헛짓을 하냐면 이 국유화한 철도를 이 서구 열강에 팔아버려요. 그때 서구 열강은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이었거든요. 미국과 영국에 팔아버려요. Hey American, British, 우리 청나라 철도 buy? 살 거예요? 넘겨버려요. 완전 매국행위죠. 그걸 보고 지방에서 철도를 뺏긴 이 민간 기업들과 청년들 부글부글 끌어올려. 지금 내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란데 이 나라의 철도를 서구 열강에 팔아 넘겨?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조치가 필요해. 1911년 10월 10일 그때가 신해년이었거든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신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나라 옛날 군대가 아니라 서구식으로 훈련을 받은 군대가 있었거든요. 신군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그러냐면 서구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깬 애들이에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젊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야 김중사, 네 이리 와봐. 너도 이리 와봐. 김대위,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백성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지만 무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꼭 참고 있지만 우리가 총과 대포가 있는 우리가 참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또 젊잖아. 우리 젊은 신군들이 우리가 한번 앞장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자. 혁명이야.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 썩어 빠진 청나라를 뒤집어 엎자.
하오! 하오! 왜 거기만 중국말을 해? 나머지는 중국말을 모른대요, 썬킴이. 하오! 그래가지고 1911년 10월 10일 어디서 반란을 처음 일으키냐면 우한에서. 지금 우리가 우한, 뭐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우한이 솔직히 여러분들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이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게 뭐냐면, 나중에 뭐 여러분 저희 모모콘에서 삼국지도 있지만 삼국지의 주 무대가 되는 것이 우한이거든요. 여러분 적벽대전 아시죠? 적벽대전이 일어난 것이 바로 우한이에요. 그 옆에 적벽이 있어요. 구경 갈 수 있는 관광 코스고, 삼국지의 3대 대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전투가 이릉대전이라고 있는데, 이릉대전이 벌어진 것도 우한이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신해혁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청나라 신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신해혁명이 일어난 것도 여기 우한인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인식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여기서 신군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1911년 신해년 10월 10일. 그래가지고 이걸 쌍십절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예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라고 해도 되고 혁명이라고 하죠. 신해혁명. 이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성룡이 주연 감독을 한 신해혁명이란 영화가 있어요. 물론 뭐 성룡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갈리지만 뭐 친중 인사다. 대충 그때 신해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뭐 잘 묘사한 영화거든요. 뭐 성룡이 주연이지만 한번 보시고, 한 번 물꼬가 트인 반청 물결 막을 수가 없어요. We can't stop. 이 우한에서 시작된 신해혁명, 중국 남부 전역을 휩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지 1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중국 남부에 있는 11개 성이 다 혁명군 편에 들어가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신해혁명인데,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2달 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순원이 드디어 배를 타고 청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대대적인 환영이 있었겠죠. 저 사람이 말이야, 그 순원이야. 미국, 영국 돌면서 그렇게 생고생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보낸 애국지사 순원이야. 순원 만세! 순원 만세!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순원이 드디어 중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신해혁명, 혁명군에 합류를 하는데, 드디어 1912년 바로 다음 해죠. 1월 1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1월 1일 정식으로 난징에서 중화민국을 성립을 선포를 합니다.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 선포가 1912년 1월 1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3000년 동안 내려온 중국 왕조가 와르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에요.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그 순간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 차이나타운에서 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고,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던 중국 화교들도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봐 왕서방, 왜 장서방, 지금 난징에서 순원이 드디어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들었대요. 나도 들었어. 우리 뭐 기념할 거 없을까? 야, 너 그 짜장면집 이름 바꿔. 뭐로 바꿀까? 공화국의 봄이 왔다고 해서 공화춘으로 바꿔. 그래서 생긴 게 공화춘이에요. 진짜로.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봄이 왔다. 여러분 나중에 인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오빠 여기 왜 공화춘이야? 그냥 짜장면은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공화춘이란 말이야. 신해혁명부터 내가 오빠가 썰 풀어줄까? 엄마, 오빠 너무 멋있어! 결혼합니다, 두 사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순원이 결혼한다니까요. 만약 여러분들 이 방송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들으시고 결혼하면 제가 사회 봐드릴게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무료로 정말 사회 봐드릴게요. 자, 순원, 손문이 귀국을 해가지고 중화민국이라는 역사상 첫 공화국을 수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대 총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순원이 중화민국의 초대 1대 총통으로 알고 계시는데 노노노노노. 임시 대총통이었어요. 임시. 왜 임시인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국 대륙을 다 통일한 그 공화국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중국 남부 지방만 통일을 한 상태예요. 중화민국이 양쯔강 이남만. 그래서 미완성의 혁명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중화민국을 건국한 거는 양쯔강 이남, 중국 남부 지방만 통일한 상태예요. 그러면 양쯔강 이북, 북부 지방은 어떤 상태였는가? 아직 청나라가 있어요. 마지막 황제, 그 영화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가 집권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청나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 푸이가 꼬마잖아요, 여러분. 엄마, 내가 황제야? 네, 배야. 황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꼬마가 어리버리하니까 누가 실권을 쥐고 있었냐면 위안스카이라는 군벌이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북부 베이징을 포함해가지고 위안스카이. 뱃속에 하늘이 있냐? 뱃속을 봐봐. 위안스카이야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위안스카이고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원세계. 퍽! 이거 참 원세계도 때리네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이 원세계 또는 위안스카이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군사력으로 모든 청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 순원이 고민을 해요. 남부에 있던 중화민국의 순원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군사력으로 위안스카이와는 잽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 것이 왜냐면 오합지졸이었어요. 중화민국이 말이 좋아서 중화민국이지 급하게 만든 그런 그 혁명국이다 보니까 당나라 군대 뭐 오합지졸이고 북부 베이징에 있는 위안스카이의 군대는 몇 년 동안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이에요. 싸우면 져요. 순원이. 그래가지고 순원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야 저기 위안스카이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 네. 베이징 지역번호가 뚜뚜뚜뚜뚜 뚜르르 웨이 위안스카이. 나 순원인데 잘 지냈어? 여기야 뭐 항상 그렇지 뭐. 웬일이요 순원? 뭐 남부지방에서 중화민국 건국했다며? 축하해. 내가 하나 제안 좀 하겠어 위안스카이. 순원 무슨 제안인데 말해봐요. 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 북부에 청나라를 망하게 해주게 한다면 당신이 뭐 실권자니까 당신이 청나라를 멸망만 시켜준다면 나 순원이 대총통 자리를 당신에게 양보하겠소. 난 현재 임시 대총통이거든요. 1대 총통 자리 당신 위안스카이가 하시오. 단 청나라를 좀 망하게 해주시오. 나보고 총통하라고? 그래 뭐 믿져야 뭐 본전이 아니라 내가 남는 장사네. 알겠어 순원. 그래가지고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합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1912년 2월 그러니까 1월에 중화민국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달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자금성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황제 푸이를 끌어내려요. 폐위를 시켜요. 안돼 나 황제 계속하고 싶어. 조용히 해. 내려와. 그래가지고 1912년 2월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이때 중국 대륙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 전체에서 청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공화국이 탄생을 하는데 요 장면 그 푸이가 끌려 나오는 장면 영화 마지막 황제 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뭐 군사들이 우르르 끌려 들어가가지고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요. 당신 나가시오. 며칠까지 짐 싸시오. 그냥 영화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장면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 황제. 며칠까지 짐 싸고 나가요. 짐 싸고 나가는 고 시점이 청나라 멸망 순간이에요. 자, 이제 순원과 위안스카이의 약속에 따라서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초대 1대 총통 자리에 오릅니다. 순원은 임시 총통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청나라를 정말 여러 번 말아먹을 뻔했던 친구거든요. 여우예요, 여우. 머리 팽팽 돌아가고. 막상 총통 자리에 오르니까 위안스카이가 욕심이 생긴 거거든요. 야, 내가 위안스카이가 말이야, 이 총통 자리에 올랐는데 이 총통 자리에는 만족을 못 하겠어. 아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황제가 있던 그런 나라 아니야. 내가 황제가 좀 돼야 되겠어. 어? 아니, 나라가 황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위안스카이가. 아? 그래가지고 1915년에 3년 후죠. 순원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황제 자리에 올라요. 지가. 그래서 중화제국이라는 또 다른 왕조를 만들어버려. 근데 순원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근데 손을 못 써.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군사력이 잽이 안 되는 거 이게요. 난징에 있던 순원이 뭐? 황제? 위안스카이 뱃속의 하늘 제가 지금 뭐? 황제가 돼? 나와 했던 합의 깨버리고 아이고 저걸 그냥 야 군사로 쓸어버릴까? 우리 군사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위안스카이가 한술 더 떠가지고 순원 체포령을 내려요. 어이, 그 내 권력에 방해가 되는 그 순원 좀 잡아와. 어? 그래가지고 순원이 일본으로 다시 도주를 해버립니다. 자, 1915년부터 다시 얼떨결에 다시 황제 위안스카이가 통치하는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위안스카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뭘 하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 평화, 믿음? 아니요. money. 돈이죠, 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 지금 그 중국에서요. 그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우리 돈 없는데 어디 돈 빌릴 데 없냐? 저기 일본 어떨까요? 일본 요즘 뭐 그 메이지 유신 통해 가지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돈 좀 빌리면 어떨까? 아, 그래. 일본의 지원을 받자 몰래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위안스카이가. 그래서 일본과 몰래 어떤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1915년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은 1차 대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하기사 옛날 이야기야 벌써. 1915년은 유럽에서 한창 1차 대전이 진행되던 해잖아요.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니까 한참 1차 대전이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지면 어떤 지금 일본과 약속을 하냐면 일본 이리 와봐. 아, 위안스카이 잘 지냈어. 우리 저기 딜합시다. 아, 나니노 딜 데스까? 앉아봐, sit 지금 상황 보니까 독일이 지금 발리고 있는데 저기 유럽에서 거기 서부 전선 등등등등해서 독일이 지면 말이야. 지금 저쪽에 봐봐. 칭따오 있지? 아, 맥주로 유명한 칭따오. 거기 지금 독일 식민지 아니야? 그치? 아, 와카리마스. 그거 지금 독일 식민지인데 독일이 질 것 같으니까 만약 지면은 그거 너희도 줄게. 일본한테 줄게. 그 대신에 나 돈 좀 꿔줘라. 하! 혼돈이 오케이 데스. 그래가지고 일본이 오케이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중국 민중이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됐네. 전국적인 반발 시위가 벌어집니다. 뭐야? 지금 우리 중국 땅을 일본에게 넘긴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저 삐삐삐 빠빠빠 이런 신발끈 이런 십장생 위안스카이 타도 위안스카이.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반 위안스카이 시위가 벌어지는데 전국적으로 벌어지니까 결국엔 버틸 수 없어가지고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요. 아유, 시위 좀 그만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황제 취소.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갈게. 그래가지고 1916년 1년 후에 그러니까 황제 딱 1년이에요. 1년. 위안스카이가 1년 동안 황제를 하고 다시 공화국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물러나요. 그런 다음에 그때 받던 화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해 황제에서 물러나자마자 급사를 해버립니다. 꼴까 닥닥닥닥. 3000년 중국 왕조를 끝낸 인물의 말로 치고는 참 비참하게 끝나거든요.
그 순원이 끝낸 게 아니에요. 그 3000년 중국 역사 그 왕조를 위안스카이가 자금성 쳐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황제 푸이를 끌어서 자금성 밖으로 쫓아낸 사람이 이 위안스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끝낸 거거든요. 이렇게 급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상황은 일단 손문 순원은 일본으로 튀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질적인 통치자인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꼴까닥닥닥. 그러면 지금 1916년의 중국 상황은 평화로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916년부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장개석,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장개석이 다시 중국을 통일을 한 1928년까지 약 12년 동안 중국은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돼요. 무정부 상태. 군사력이 좀 있는 인물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가 중원의 주인이다 다 튀어나와가지고 내전을 벌이는 헬게이트, 소위 말해서 대군벌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정말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대혼란의 중국 1919년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19년 하면 또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유관순 열사 3.1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중국에서 중국 근대사를 완전 바꿔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유럽에서 1차 대전 끝났죠. 1918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영일 동맹이었던 일본도 어이가 없게 그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거든요.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어이, 거기 칭다오노 소레카라 일본 돌려달라. 그래서 위안스카이란 그 조약을 맺을 때는 몰래 그 비밀 조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승전국으로서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독일이 너 졌다 됐어. 우리 일본 승전국으로서 당연히 독일, 패전국인 독일의 식민지인 칭다오는 우리 승전국인 일본의 영토 됐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 중국이 줬을까요, 칭다오를? 여러분, 칭다오 한번 나중에 놀러 가시면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 있는 도시인데, 그때 그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 단치 루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단치 루이라는 인물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머니, 일본의 지원이 간절하게, 다 그땐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군벌들이 뭐 서안 군벌, 만주 군벌, 베이징 군벌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 실탄이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이 중국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던 단치루이라는 사람도 이거 좀 약간 굴욕적이지만 칭따오 저거 뭐 맥주만 있고만 해 저거 일본 줘버리고 돈 받자 일본으로부터. 오케이. 일본 뭐 승전국이니까 컨그레츄레이션스 축하하고 뭐 당연한 권리니까 칭따오 가져가쇼. 그렇지만 뒷돈 좀 주쇼. 알지? 와카리마스. 이런 딜이 거래가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그 국민들과 민중들이, 중국 지식인들, 청년들이 서구 외세에 빼앗겼던 칭따오, 독일 식민지였던 칭따오를 드디어 우리 중국이 되찾나 싶었더니 일본에 넘겨. 전국적으로 반일 시위를 벌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중국 전역에서요. 1919년 5월 4일. 이건 팩트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그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그 동력이 뭐냐면, 그 바로 2달 전에 있었던 한국의, 우리 조선의 3.1 운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저 조그만 조선에서도 저렇게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세 운동을 벌이는데 우리 중국 대륙 쪽팔리지 않냐? 우리도 들고 일어나자. 지식인들이야 뭐 하는 거야? 이불 박차고 나와. Put your hands up. 그래가지고 3.1 운동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해 3.1 운동 2달 후에 1919년 5월 4일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이 일본 시위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상하이 트위스트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범죄의 소굴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주성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인 주성치가 만든 쿵후 허슬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도끼파라고 나오는데 도끼파가 상하이 최고의 그 조직폭력배지 않습니까? 코미디에서도 그 묘사될 정도로 상하이는 조직폭력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오사 운동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조폭들도 반정부 시위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1919년 5월 4일 오사 운동. 혹시 여러분들 그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칭다오 가면요. 칭다오 앞바다의 그 해변에 오사 광장이라고 있어요. 오사 광장이 있고 빨간색으로 횃불로 만들어진 그 철로 만들어진 기념물이 있거든요. 그게 이 중국으로 펴졌던 오사 운동의 그 시발점,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다라고 보여주는 오사 운동 기념 횃불탑이에요. 여행사 여러분 뭐 그 패키지에 칭다오 뭐 패키지 3박 4일 같은 거 클릭해 보시면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사진이 그 빨간색 횃불탑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칭다오 놀러 가셔가지고 이게 말이야 1919년 5월 4일 오사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횃불탑이야. 이걸 여자친구한테 말씀해 주시면 결혼해요. 자, 그러면 오사운동 이후에 어떤 변화가 중국에서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